얼굴도 본 적 없는 남자를 1년간 기다렸습니다. 코로나로 국경이 보고 막혔고 싶다. 그는 군대에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정신 차려, 그냥 온라인 친구일 뿐이야.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개월의 기다림, 그리고 드디어 만난 그 순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과연 이 사랑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아야카입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23년을 살아온 평범한 여성이죠.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오사카의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했어요. 제 인생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회사에 가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이자카야에서 맥주 한잔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이었죠. 저는 케이팝을 좋아했어요. BTS,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의 음악을 들으며 출퇴근했죠. 한국 드라마도 즐겨봤어요. 사랑의 불시착, 도깨비 같은 작품들이 제 최애였죠. 친구들과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한국이 그저 여행지일 뿐이었습니다. 설마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제 성격은 좀 소극적인 편이었어요. 일본 여성들이 대체로 그렇듯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속으로 삼키는 타입이었죠. 연애 경험도 많지 않았어요. 대학 때 사귄 남자친구 한 명이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1년도 못 가 헤어졌죠. 너는 너무 조용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그 말이 상처로 남았어요. 2020년 초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팬데믹에 빠졌습니다. 오사카도 예외는 아니었죠. 재택근무가 시작되고 외출도 자제해야 했어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어려워졌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소셜미디어에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되었어요. 인스타그램은 제 유일한 창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올린 사진을 보며 대리만족을 했죠. 음식 사진, 여행 사진, 일상 사진들이 제 피드를 채웠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 관련 콘텐츠를 자주 봤어요. 한국의 카페, 거리, 패션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20년 3월 17일 평범한 수요일 저녁이었죠.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고 있었어요. 엄지손가락이 기계적으로 화면을 넘기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추천 게시물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남자의 프로필 사진이었는데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죠. 배경은 한국의 어느 공원이었어요. 벚꽃이 만개한 나무 아래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의 미소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따뜻해 보였어요. 뭔가에 홀린 것처럼 그 사진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죠. 단순히 잘생겨서가 아니었어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었습니다.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진부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는 정말 그렇게 느꼈어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하트 버튼을 누르고 팔로우 버튼을 눌렀죠. 그리고 용기를 내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사진 정말 멋있네요. 어디서 찍으신 거예요? 일본어로 먼저 쓰고 구글 번역기로 한국어로 바꿔서 보냈죠. 손이 떨렸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메시지를 보내다니. 부끄러웠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읽음 표시가 떴고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찍었어요. 일본 분이시네요? 정중한 톤이었어요. 제 서툰 한국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였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짧은 인사말이었죠. 오늘 날씨 어때요? 저녁은 뭐 먹었어요? 같은 평범한 대화들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대화의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서로의 꿈, 과거,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는 저보다 2살 많은 25살이었어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군 복무 중이라고 했죠.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는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1년 반 정도 남았어요. 2021년 초에 전역해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대 생활은 힘들어 보였어요. 평일에는 훈련과 작업으로 바빴고 주말에도 외출이 자유롭지 않았죠. 휴대폰도 제한적으로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도 당신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의 메시지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아침이에요 라는 그의 메시지가 와 있었고, 밤에 자기 전에는 좋은 꿈 꾸세요 라는 인사를 나눴죠. 이상하게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4일째 되던 날 저는 믿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일본 여자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행동이었죠. 보통 일본에서는 여자가 먼저 고백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하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 당신이 좋아요. 사귀고 싶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죠.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어요. 20분이 지났죠.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비명을 질렀어요. 아,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30분 후 드디어 답장이 왔어요. 저도 당신이 좋습니다. 그 한 문장에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 제 상황이 만날 수도 없는데 괜찮겠어요? 얼굴도 제대로 본 적 없잖아요. 걱정하는 톤이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진심이었습니다. 단 4일 만에 사랑에 빠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사실이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그의 답장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랜선 연애가 시작되었어요. 2020년 3월 21일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흥분과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죠.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과 연애를 하다니.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 직감을 믿기로 했습니다. 2020년 봄, 세계는 코로나19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오사카의 거리는 한산했고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녔죠. 회사는 재택근무로 전환되었고 카페와 식당들도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재택근무는 편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외로웠죠. 동료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웠어요. 점심시간에는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을 먹으며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새로운 낙이 생겼어요. 바로 그와의 대화였죠. 그는 민준이라는 이름이었어요. 한국에서 흔한 이름이라고 했죠. 저는 그 이름이 좋았어요. 부르기도 쉽고 발음도 예뻤죠. 민준 씨. 혼자 중얼거리며 연습하곤 했습니다. 민준 씨는 군부대에서 정비병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차량과 장비를 수리하는 일이라고 했죠. 원래 전공이 기계공학이라 이쪽으로 배치받았어요. 힘든 일이지만 나름 보람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하루 일과는 규칙적이었어요.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점호를 받고 7시에 아침 식사를 했죠. 오전에는 훈련이나 작업을 하고 오후에도 부대 일을 계속했어요. 저녁 6시쯤 되면 자유시간이 조금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연락했죠. 오늘 훈련 정말 힘들었어요. 20km나 행군했어요.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였는데 맛있었어요. 오늘 정비하던 트럭이 고장나서 5시간 동안 매달렸어요. 사소한 일상이었지만 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저도 제 일상을 공유했어요. 오늘 회의에서 새 프로젝트 발표했어요. 떨렸는데 잘 끝났어요. 점심에 초밥 먹었는데 당신도 좋아할 것 같아요. 오늘 비가 와서 우울했어요. 민준 씨가 보고 싶었어요. 솔직한 감정을 나눴죠. 코로나로 인해 국경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것도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입국 제한이 강화되고 격리 기간도 길어졌죠.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민준 씨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민준 씨 이야기를 했어요.
온라인에서 만난 한국 남자와 사귀고 있어. 친구들의 반응은 다양했죠. 정말? 신기하다. 조심해, 사기꾼일 수도 있어. 만나보지도 않고 어떻게 사귀는 거야? 특히 친한 친구 유미는 걱정이 많았어요. 아야카, 정신 차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잖아. 혹시 프로필 사진은 가짜고 실제로는 아저씨면 어떡해? 유미의 말이 일리는 있었지만 저는 믿었어요. 유미, 나도 알아. 말도 안 되는 거. 하지만 진짜야. 그 사람 진심이 느껴져. 제 확신에 유미는 한숨을 쉬었죠. 알았어.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믿을게. 하지만 조심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부모님께는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외국 남자와 사귄다고 하면 기겁하실 게 뻔했죠. 대신 조용히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고 한국어 교재를 샀어요. 한국어는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한글은 배우기 쉬웠지만 문법이 복잡했죠.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 조사의 사용법, 발음의 미묘한 차이들이 헷갈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와 대화할 때 배운 한국어를 써봤어요. 오늘 날씨가 좋아요. 맛있게 드세요. 보고 싶어요. 서툴렀지만 그는 칭찬해 주었죠. 발음 정말 좋아졌어요. 한국 사람 같아요.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밤마다 민준 씨의 프로필 사진을 봤어요. 사진은 딱 5장뿐이었죠. 공원에서 찍은 사진, 군복을 입은 사진, 친구들과 찍은 사진, 산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셀카 한 장. 그 사진들을 수백 번도 넘게 봤습니다. 실제로 보면 어떤 느낌일까? 상상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어떨까? 키는 얼마나 클까? 손을 잡으면 어떤 기분일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들이었죠. 영상통화를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부대에서는 영상통화가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보안상의 이유라고 했죠. 가끔 주말에 외출할 수 있을 때만 짧게 영상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자주는 아니었어요. 몇 개월에 한 번 정도였죠. 처음 영상통화를 했던 날을 잊을 수 없어요. 2020년 5월이었죠. 민준 씨가 주말 외출을 나갔을 때였어요. 지금 통화 가능해요? 메시지를 받고 급하게 화장을 고쳤습니다. 화면에 그의 얼굴이 나타났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멋있었죠. 그의 미소,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야카 씨.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민준 씨.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죠. 우리는 10분 정도 통화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그가 진짜라는 것을, 제 감정이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통화를 끝내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죠. 정말 멋진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코로나는 점점 심해졌고 국경은 더욱 굳게 닫혔죠. 2020년 여름,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면 입국이 허가되지 않았죠. 민준 씨의 전역 날짜는 2021년 1월이었어요. 전역하면 바로 당신을 만나러 갈게요. 그의 약속을 믿으며 매일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도 힘들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물었어요. 아야카, 요즘 남자친구 있어? 네, 있어요. 어디 사는데? 한국이요. 한국? 만나본 적은? 아직이요. 그들의 표정이 말해주었죠. 말도 안 돼. 가족들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아야카, 요즘 이상해. 매일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엄마. 아무 일도 없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민준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오늘도 고생했어요. 당신도요. 내일 봐요. 사랑해요. 저도요. 간단한 대화였지만 충분했습니다. 2020년 가을이 되었습니다. 단풍이 들고 날씨가 쌀쌀해졌죠.
저는 여전히 오사카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고 민준 씨는 여전히 군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아야카, 당신 생각하면 힘든 훈련도 견딜 수 있어요. 민준 씨, 저도요. 당신 덕분에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이런 대화들이 우리를 지탱해 주었죠.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2020년 12월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와 싸우고 있었죠. 저는 민준 씨에게 작은 선물을 보냈어요. 일본 과자와 편지였죠. 국제 우편이 느려서 도착하는데 한 달이 걸렸지만요. 민준 씨도 저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전통 팔찌와 편지였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아야카, 올해는 힘든 한 해였지만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내년에는 꼭 만나요. 약속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1월 1일 민준 씨의 저녁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죠. 한 달만 더 기다려요. 그럼 자유예요. 그의 흥분된 메시지를 받고 저도 설렜어요. 드디어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어요. 바로 그때 최악의 일이 일어났죠. 2021년 1월 중순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저녁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죠. 저는 매일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었어요. 14일, 13일, 12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저녁하면 바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그런데 민준 씨의 메시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자주 연락이 오지 않았죠. 오늘 바빠서 늦게 연락해요. 피곤해서 일찍 자야 할 것 같아요. 짧고 건조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녁 준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대에서 나가기 전에 정리할 것도 많을 테고 스트레스도 받겠죠. 괜찮아요. 바쁘면 나중에 연락해도 돼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의 말투가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같은 말을 자주 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이 거의 없었죠. 네, 알겠어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같은 간단한 답변뿐이었습니다. 밤마다 불안했어요. 혹시 마음이 변한 건 아닐까? 다른 사람을 만난 건 아닐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어떡하죠? 친구 유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유미, 민준 씨가 요즘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유미는 한숨을 쉬었죠. 그래서 내가 걱정했잖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혹시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냐? 유미의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하지만 부정하고 싶었죠. 아니야, 민준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냥 바쁜 거야. 바쁘면 연락 한 줄 못해? 아야카, 정신 차려. 유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준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아서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답장을 기다리는 10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죠. 아니요, 별일 없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걱정 마세요. 그의 답장은 여전히 건조했어요. 안심이 되지 않았죠.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2021년 1월 28일 민준 씨가 전역했습니다. 10개월 동안 기다렸던 그날이었죠. 축하해요. 드디어 자유예요. 기쁜 마음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야카 씨,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런 말투는 좋은 징조가 아니었죠. 지금 통화 가능해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통화는 좀. 메시지로 이야기할게요. 그의 답장에 불안감이 극대화되었죠. 통화도 거부하다니. 이건 분명 나쁜 소식이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시간 후 긴 메시지가 왔어요. 아야카 씨, 정말 미안해요. 지난 몇 주 동안 많이 고민했어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요. 이렇게 계속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만나지도 못하는데 당신만 기다리게 하는 게 너무 미안해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잘 맞는 건지. 손이 떨렸습니다. 메시지를 계속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읽어야 했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만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이렇게 불확실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우리 둘 다에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문장이 가장 아팠습니다. 아야카 씨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일본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을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화면이 흐려졌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침대에 쓰러져 베개를 움켜쥐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왜 이러는 거야? 10개월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다니.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준 씨의 얼굴이 보였고 눈을 뜨면 그의 메시지가 보였죠. 더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화가 났어요. 동시에 슬펐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은 눈으로 유미에게 전화했어요. 유미, 민준 씨가 헤어지자고 했어. 목이 메었습니다. 유미는 한숨을 쉬었죠. 아야카, 괜찮아?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유미가 집에 왔을 때 저는 엉망이었어요. 머리도 안 감고 화장도 지우지 않았죠. 유미는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울어, 많이 울어. 괜찮아. 유미의 품에서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부담을 준 건가? 아니면 정말 다른 여자가 생긴 걸까? 온갖 질문이 쏟아져 나왔죠. 유미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아야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겁쟁이인 거야. 유미의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10개월이야, 유미. 10개월을 매일 기다렸어. 그런데 이제 와서 확신이 안 선다고? 말도 안 돼.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죠.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친구들이 걱정했습니다. 아야카, 좀 먹어. 이러다 쓰러져. 하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민준 씨에게 답장을 보내야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죠. 화가 나면서도 이해하고 싶었고 포기하고 싶으면서도 붙잡고 싶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준 씨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아마 제 답장을 기다리는 것 같았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요. 2021년 2월 5일 드디어 민준 씨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확고한 마음으로 타이핑했어요. 민준 씨,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해봤어요. 당신의 마음도 이해해요.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다는 것도요. 메시지를 이어서 썼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10개월은 제게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당신과 나눈 모든 대화, 모든 순간이 진짜였어요. 그걸 그냥 놓칠 수는 없어요. 심호흡을 하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알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잠시 시간을 가져요. 하지만 저는 기다릴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갈게요. 직접 만나서 다시 이야기해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무모한 결정이었죠. 코로나로 국경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한국에 간다는 말을 했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민준 씨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지금 입국이 거의 불가능한데요. 망설임이 느껴졌죠. 가능하게 만들 거예요. 기다려요. 제 답장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국 입국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상황, 입국 제한 조치, 격리 규정, 비자 요건 등 모든 것을 찾아봤죠. 쉽지 않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어요. 2021년 2월 한국은 여전히 엄격한 입국 제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단기 관광 목적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고 격리 기간도 2주였죠. 하지만 빈틈이 있었어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매일 한국 대사관 웹사이트를 확인했어요. 정책이 바뀌는지 새로운 공지가 있는지 체크했죠. 한국어로 된 뉴스도 번역기를 돌려가며 읽었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친구들은 말렸습니다. 아야카, 정신 차려.
헤어지자는 남자를 쫓아가는 거야? 코로나 시국에 위험해. 감염되면 어떡해? 돈도 엄청 들 텐데. 그럴 가치가 있어? 모두가 반대했죠. 부모님께도 드디어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엄마, 아빠, 제가 한국에 가려고 해요. 거실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였죠.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국? 왜 갑자기?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사실, 한국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고백했습니다. 남자친구예요. 온라인에서 만났는데 10개월 동안 사귀었어요.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남자를 위해 한국에 간다고? 아야카, 정말 미쳤구나.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죠. 엄마, 저 진심이에요. 그 사람 정말 좋아해요. 직접 만나보고 싶어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한숨만 쉬셨죠. 아야카, 코로나 시국이야. 위험해. 게다가 그 남자가 정말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저도 알아요. 위험하다는 거. 하지만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제발요. 무릎을 꿇고 부탁했습니다. 부모님은 결국 허락해 주셨지만 표정은 어두웠어요. 내 인생이니 네가 결정해. 하지만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허락을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백신 접종을 예약했어요. 2021년 초 일본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었죠. 의료 종사자나 고령층이 우선이었지만 일반인도 차례를 기다리면 맞을 수 있었어요.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민준 씨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사람들과도 이야기해야 하니까요. 회화 연습을 집중적으로 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 표현부터 시작했어요. 돈도 모았습니다. 항공권, 격리 비용, 체류 비용까지 생각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회사 월급을 최대한 아껴 저축했어요. 외식도 줄이고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국행을 위해서였죠. 민준 씨에게는 가끔씩만 연락했어요. 잘 지내요? 네, 잘 지내요. 건조한 대화였지만 연락이 끊기지는 않았죠.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최소한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으니까요. 2021년 3월, 4월, 5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입국 제한은 조금씩 완화되고 있었어요. 백신 접종자에 대한 격리 면제 논의도 나오기 시작했죠. 기회가 오고 있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6월 말 드디어 결정적인 공지가 떴어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한국 입국 시 격리 기간이 단축된다는 내용이었죠. 완전 면제는 아니었지만 2주에서 1주로 줄어들었어요. 지금이야.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즉시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어요. 그리고 항공권을 예매했죠. 2021년 7월 15일 인천행 비행기였습니다. 편도 티켓이었어요. 돌아올 날짜는 정하지 않았죠. 얼마나 머물지 모르니까요. 민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준 씨, 다음 주에 한국 가요. 7월 15일 오후 3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손이 떨렸어요. 거절당하면 어떡하죠?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요? 정말 오는 거예요? 놀란 듯한 톤이었죠. 네, 정말이에요. 티켓도 끊었어요. 제 답장에 그는 한참 동안 답하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공항에서 기다릴게요. 드디어 온 답장이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충분했죠. 만날 수 있다는 거였으니까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출발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다시 챙기고 또 챙겼어요. 여권, 항공권, 백신 접종 증명서, 격리 호텔 예약 확인서, 비상금, 옷가지들. 빠뜨린 게 없는지 수십 번 확인했죠.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드디어 만나는구나. 1년 4개월 만에. 떨렸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잘 될 거야. 분명 잘 될 거야.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2021년 7월 15일 아침 간사이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이 배웅을 나오셨어요. 어머니는 울고 계셨죠. 아야카, 조심해.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묵묵히 제 어깨를 안아주셨어요. 행복해라. 그게 가장 중요해. 감사해요, 아빠. 부모님께 인사하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두 분이 손을 흔들고 계셨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은 창가였어요. 이륙하면서 일본이 점점 작아지는 걸 봤죠. 안녕, 일본. 잠시 후에 봐.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비행이 시작되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포옹해도 될까? 아니면 악수만 해야 할까? 온갖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렸죠. 긴장되어서 음식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고 짐을 찾고 격리 호텔 안내를 받았죠. 절차가 복잡했지만 어떻게든 해냈어요. 드디어 도착 게이트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중 나와 있었죠. 그 중에서 민준 씨를 찾아야 했어요. 두리번거리며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멀리 기둥 옆에 어색하게 서 있는 그의 모습이요.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실물은 사진보다 훨씬 더 멋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넓었죠.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도 저를 알아봤죠. 하지만 어색한 기류가 흘렀어요. 둘 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멈칫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민준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죠. 계속 바닥이나 옆을 쳐다봤습니다.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이해가 안 됐어요. 비행 괜찮았어요? 그가 물었죠. 네, 괜찮았어요. 짐은 다 챙겼어요? 네.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직접 만나니 말이 안 나왔어요.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목포로 가요. 민준 씨가 기사님께 말씀드렸죠. 목포요? 깜짝 놀랐어요. 서울인 줄 알았거든요. 네, 저 지금 목포에서 자취하고 있어요. 거기서 일자리 구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5시간 넘게 걸렸어요. 차 안에서도 우리는 거의 말이 없었죠. 가끔 밖에 경치 예쁘네요. 날씨 좋네요. 같은 뻔한 말만 주고받았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1년 넘게 매일 대화했는데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맞는 결정이었을까? 불안했습니다. 민준 씨의 태도가 예상과 너무 달랐거든요. 더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목포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9시였습니다. 민준 씨의 자취방은 작은 원룸이었어요. 깨끗하지만 좁았죠. 여기서 같이 지낼 건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근처에 모텔 잡아놨어요. 제가 안내할게요. 민준 씨가 급하게 대답했죠. 뭔가 거리를 두려는 느낌이었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럴 필요 없는데? 같이 있어도 되는데? 아니에요, 아직은. 좀 이르잖아요. 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1년 넘게 사귀었는데 이르다고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우기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근처 모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민준 씨는 금방 가겠다고 했죠. 내일 봐요. 푹 쉬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가려는 그를 붙잡았어요. 민준 씨, 잠깐만요. 왜요? 그가 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뭔가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용기를 내서 물었죠. 민준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좀 부끄러워서 그래요. 부끄러워요? 네, 실제로 만나니까 떨려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콤플렉스가 있어요. 그의 고백이 의외였어요. 무슨 콤플렉스요? 외모요? 생각보다 잘생기지 않았잖아요. 실망했죠? 그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사진보다 훨씬 더 멋있는데요? 거짓말 마세요.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죠. 진짜예요. 저 실망 같은 거 전혀 안 했어요.
오히려 너무 멋있어서 놀랐어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민준 씨의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저 여기까지 왔어요. 민준 씨 보러요. 그런데 외모가 뭐가 중요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자신감이 없었나 봐요. 그가 사과했죠.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내일은 좀 더 편하게 대해주세요. 우리 1년 넘게 알던 사이잖아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내일 봐요, 아야카 씨. 그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모텔 방에서 침대에 누웠어요. 드디어 만났다. 실감이 나지 않았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 관계가 잘 될 수 있을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목포의 밤거리가 보였죠. 여기가 한국이구나. 낯선 땅이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민준 씨가 있으니까요. 잘 될 거야. 분명 잘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민준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침 먹었어요? 나와요. 같이 먹어요. 어제보다는 좀 더 편한 톤이었죠. 급하게 씻고 나갔습니다. 민준 씨가 모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잤어요? 네, 잘 잤어요. 어제보다는 눈을 잘 마주쳤죠. 뭐 먹고 싶어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민준 씨가 좋아하는 거요. 국밥집에 갔습니다. 한국식 아침 식사였죠. 이거 좀 매울 수 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도전해 볼게요. 국밥을 한 숟가락 떴는데 정말 매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맛있다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얼굴 빨개졌어요. 괜찮아요? 민준 씨가 웃으며 물었죠. 어제와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좀 더 편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맛있어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매웠지만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한국 음식은 확실히 매력적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목포 시내를 걸었습니다. 여기가 목포구나. 작은 항구 도시였어요. 바다 냄새가 났죠. 저기 보이는 게 목포대교예요. 밤에 보면 정말 예뻐요. 민준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밤에 같이 볼까요? 제가 물었죠. 좋아요. 그의 대답에 미소가 났어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였어요. 급할 필요가 없었죠. 해변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온라인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직접 입으로 하니 느낌이 달랐어요. 그의 목소리, 그의 표정, 그의 손짓들이 모두 새로웠죠. 아야카 씨, 정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네, 왔어요. 믿기지 않아요? 네, 솔직히요. 제가 헤어지자고까지 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죠. 그래서 더 오고 싶었어요. 그냥 끝날 수는 없었거든요. 제 말에 민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겁이 많았어요. 만약 당신이 실망하면 어떡하나, 우리가 안 맞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만 했어요. 이제는요? 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처음으로 눈을 제대로 마주친 순간이었죠. 이제는 행복해요. 당신이 여기 있어서요. 그 순간 모든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부모님의 걱정, 친구들의 만류, 모든 게 같이 있었어요.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였죠. 목포에서의 첫 주는 꿈만 같았습니다. 매일 함께 식사하고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민준 씨는 점점 더 편해졌고 저도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하지만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문화 차이였어요. 일본과 한국은 비슷해 보이지만 많은 부분이 달랐죠. 특히 감정 표현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일본식으로 조용히 속으로 삼키려 했지만 민준 씨는 직접적으로 말하길 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민준 씨가 늦게 들어왔죠.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었어요. 연락도 없었고요. 저는 속으로 걱정하고 있었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 늦어서 미안해요. 친구 만나다가. 민준 씨가 가볍게 말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어요. 연락 한 통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 싶었죠. 진짜 괜찮아요? 표정이 안 좋은데?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괜찮다니까요. 여전히 웃으며 대답했죠. 일본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예의였거든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요. 그런데 민준 씨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그게 문제예요.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고 말을 해야 제가 알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일본 남자들은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지 않거든요. 왜 화를 내요? 당황해서 물었죠. 화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야카 씨는 항상 괜찮다고만 하잖아요. 진짜 어떤 생각인지 알 수가 없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조용히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제가 뭘 잘못했어요? 민준 씨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왜 울어요? 저는 그냥 한숨을 쉬었죠. 아야카 씨, 저는 당신이 진짜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화났으면 화났다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여기는 한국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더 편해요. 그게 솔직한 거고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민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많이 울었어요. 문화 충격이었죠. 제가 배운 예의와 민준 씨가 원하는 소통 방식이 너무 달랐어요.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함께 살아?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가 먼저 사과했어요. 어제 너무 급하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제 말도 이해해 주세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소통해요. 저도 노력할게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평생 다르게 살아왔으니까.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죠. 천천히 해요. 서로 배워가면 돼요. 규칙을 정했습니다. 서로 솔직하게 말하되 부드럽게 전달하기.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노력했어요. 저는 감정을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려 했고 민준 씨는 좀 더 부드럽게 말하려 했죠. 음식도 문제였어요. 한국 음식은 너무 매웠고 너무 짰습니다. 매일 김치, 고추장, 된장. 제 입맛에는 자극적이었죠. 이거 좀 덜 맵게 할 수 없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원래 이래요. 적응해야죠. 민준 씨의 대답이 무뚝뚝했어요. 섭섭했죠.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매일 이렇게 먹기는 힘들어요. 결국 타협했습니다. 가끔은 일본 음식을 먹기로요. 초밥, 라멘, 우동 같은 것들이요. 민준 씨도 일본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죠. 생각보다 맛있네요. 그의 말에 기뻤습니다. 언어도 장벽이었어요. 제 한국어는 여전히 서툴렀고 민준 씨의 일본어도 기초 수준이었죠. 가끔 오해가 생겼어요. 제가 한 말의 뉘앙스를 민준 씨가 잘못 이해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설명하려고 하면 더 꼬였어요. 답답했습니다. 제 마음을 정확히 전달할 수 없다는 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전을 찾아가며 대화했고 이해가 안 되면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비자 문제도 현실로 다가왔어요. 관광 비자로는 석 달밖에 머물 수 없었죠. 그 이후는 저 어떻게 해요? 일본으로 돌아가야 해요? 불안했습니다. 일을 구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민준 씨도 확실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아니면 말을 멈췄죠.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결혼. 그 단어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아직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직접 만난 건 몇 주밖에 안 됐는데 결혼이라니. 그건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민준 씨도 망설였죠. 일단 좀 더 지내보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간은 흘렀습니다. 8월이 되었고 9월이 다가왔죠. 비자 만료일이 코앞이었어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2021년 9월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남기로 한 거예요.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기로요. 비자를 연장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죠. 먼저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일본어 강사 자리를 찾았어요.
목포에는 일본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몇 군데 학원에 이력서를 넣었죠. 일본 네이티브 스피커예요.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비자 문제 때문이었죠. 일을 하려면 취업 비자가 필요한데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 일자리가 확정되어야 했어요. 순한 논리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한국어 학원도 알아봤어요. 학생 비자를 받으면 체류할 수 있으니까요. 서울에 있는 대학 부설 어학당을 알아봤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등록금이 비쌌고 서울에 가야 했어요. 서울로 가면 민준 씨와 떨어져야 하잖아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민준 씨는 목포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었거든요. 제가 서울로 같이 가면 안 돼요? 물었죠. 서울은 경쟁이 심해요. 여기서도 일자리 찾기 힘든데. 민준 씨도 확신이 없었어요. 전공을 살려 기계 관련 회사에 지원하고 있었지만 번번이 떨어졌죠. 결국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비자 만료일 일주일 전이었어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비자 연장 가능한가요? 직원분께 물었죠. 어떤 사유로 연장하시려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직원분의 표정이 엄격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여기 있어요. 그건 비자 연장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하시거나 취업하시거나 학교를 다니셔야 해요. 차갑게 말씀하셨죠. 알겠습니다. 절망적이었어요. 민준 씨와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떡하죠?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아니면 민준 씨가 말을 꺼냈어요. 우리 결혼할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요? 정말요? 네, 저 아야카 씨를 사랑해요. 함께 있고 싶어요. 진심이 느껴졌죠.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민준 씨,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결정하는 게 맞을까요? 걱정이 앞섰습니다. 비자 때문에 결혼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다른 방법이 없는데요. 민준 씨도 답답해했죠. 일단 제가 일본으로 돌아갈게요. 그리고 생각해봐요. 조금 떨어져 있으면서 확실한 결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민준 씨는 섭섭해했지만 이해해 주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올 거죠? 물론이에요. 다음 방법을 찾아서 꼭 돌아올게요. 2021년 10월 초 저는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2달간의 한국 생활이 끝난 거예요. 공항에서 민준 씨와 헤어질 때 많이 울었죠. 금방 올게요. 기다려요. 조심히 가요. 연락 자주 해요. 민준 씨도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포옹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포옹이 될까봐 무서웠죠. 사랑해요. 저도요. 오사카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 집이 그리웠지만 동시에 낯설었어요. 2달 사이에 제가 많이 변했다는 걸 느꼈죠. 이제 일본이 완전히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어? 유미가 물었죠. 일단 돌아왔어. 비자 문제로. 실패한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 남자랑은 계속 연락하고 있어. 아야카, 그만하고 일본에서 새 사람 만나. 유미가 조언했어요. 하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한국에 있었거든요. 회사도 복귀했습니다. 재택근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죠. 일은 그대로였지만 제 마음은 달랐어요. 한국을 생각하며 일했고 민준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마다 영상통화를 했어요. 오늘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요. 면접도 봤는데 떨어졌어요. 민준 씨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죠. 괜찮아요. 다음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야카 씨는 언제 다시 와요? 모르겠어요. 방법을 찾고 있어요.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했죠. 학생 비자를 다시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대학 어학당 정보를 모았어요. 등록금, 기숙사비, 생활비를 계산했죠.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모을 수는 있었어요. 민준 씨, 제가 서울 어학당에 등록하려고 해요. 학생 비자 받아서요. 좋은 생각이에요. 언제쯤? 다음 학기요. 2022년 3월에 시작해요.
목표가 생겼습니다. 2022년 3월까지 돈을 모으고 어학당에 등록하고 다시 한국에 가는 것. 5개월의 시간이 있었죠.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 사이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도 준비했어요. 토픽 4급 이상을 따면 어학당 과정이 면제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매일 한국어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공부했죠.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했어요. 민준 씨와의 대화도 최대한 한국어로 했습니다. 한국어 정말 늘었어요. 민준 씨의 칭찬에 힘을 얻었죠.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점점 힘들어졌어요. 매일 영상통화를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죠. 직접 만나서 안고 싶었고 함께 밥 먹고 싶었어요. 2021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떨어져서 보내야 하네요. 슬펐습니다. 내년에는 함께 보내요. 약속해요. 민준 씨가 위로해 주었죠.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1월 1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올해는 꼭 함께 있을 거예요. 결심했습니다. 3월이 되면 다시 한국에 갈 수 있어요. 2022년 1월 중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준 씨에게 큰 기회가 온 거예요. 한국의 대기업 면접 기회였죠. 서울에 있는 유명한 회사였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기뻐했습니다. 아직 면접만 본 거예요. 붙을지는 모르죠. 민준 씨는 조심스러웠지만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어요. 잘 될 거예요. 믿어요. 응원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만약 붙으면 서울로 가겠죠. 그럼 저는 목포에 남아있을 건가요? 아니면 함께 서울로? 며칠 후 민준 씨가 연락했습니다. 1차 합격했어요. 와, 정말 잘 됐어요. 기뻤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2차는 언제예요? 다음 주예요. 임원 면접이래요. 잘 될 거예요. 준비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아야카 씨. 네. 제가 이거 붙으면 어떻게 하죠? 서울로 가야 하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 다 고민하고 있었죠. 저도 3월에 서울 가잖아요. 어학당 때문에. 아, 맞다. 그럼 같이 있을 수 있겠네요. 민준 씨가 밝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찜찜했습니다. 제가 어학당에 가는 건 확정이 아니었거든요. 아직 등록도 안 했고 비자 승인도 받지 못했어요. 만약 안 되면? 그럼 또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건가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가는 게 자신감이 흔들렸어요.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죠. 우리의 관계가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친구 유미와 통화했습니다. 유미, 나 요즘 너무 불안해. 무슨 일인데? 다 불확실해. 비자도, 일도, 앞으로의 계획도.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 아야카, 솔직히 말할게. 넌 지금 너무 많은 걸 희생하고 있어. 일본에서의 커리어, 가족, 친구들. 그 남자 하나 때문에. 유미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사랑하잖아. 사랑만으로 충분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네가 한국 가서 뭐 해? 어학당 다니고 알바하고 그게 네가 원하던 삶이야? 유미의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원하던 삶인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준 씨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유미. 그냥 함께 있고 싶어.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모르겠어.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후회하지 않을 자신은 없었죠. 하지만 시도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도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2022년 1월 말 민준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야카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최종 합격했어요. 정말요? 소리쳤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잘 됐어요. 진심으로 기뻤어요. 민준 씨가 꿈꾸던 대기업에 들어간 거였죠. 3월부터 출근이에요. 서울로 가야 해요. 좋았어요. 저도 3월에 가니까 완벽하네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제 비자는 아직 확정이 아니었거든요. 2월에 어학당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등록금을 보냈어요.
하지만 비자 승인이 늦어졌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조바심이 났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어요. 심사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죠. 매일 이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승인 통지가 오기를 기다리며요. 민준 씨는 서울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회사 근처에 원룸 구했어요. 작지만 괜찮아요.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해요. 저도 빨리 가고 싶어요. 하지만 2월 말이 되어도 비자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보통 2주면 나오는데. 어학당 담당자도 의아해했죠.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3월이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서울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오사카에 있었죠. 아야카 씨, 비자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이에요. 답답했습니다. 3월 중순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비자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이메일을 읽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왜요? 왜 거부된 거예요? 어학당에 전화했습니다. 서류상 문제가 있었나 봐요. 재정 능력 증명이 부족하다고. 담당자의 설명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럼 어떡해요?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하지만 다음 학기가 되어야 해요. 6월이나 9월에요. 반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었죠. 민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 씨, 비자 거부됐어요. 목이 메었어요. 뭐라고요? 왜요? 재정 능력이 부족하대요. 다음 학기에 다시 신청해야 해요. 그럼 또 반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민준 씨의 목소리도 침울했죠. 그런 것 같아요. 아야카 씨. 네. 우리 그냥 결혼해요. 또 결혼 이야기였습니다. 민준 씨. 진심이에요. 이렇게 계속 떨어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결혼하면 배우자 비자로 바로 올 수 있어요. 고민했습니다. 결혼. 큰 결정이었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계속 떨어져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결혼해야 할까? 아직 너무 이른 건 아닐까? 하지만 사랑하잖아. 그럼 뭐가 문제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부모님과 상담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결혼하려고 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누구랑? 그 한국 남자.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네. 아야카, 정말 확실해? 직접 만난 지도 얼마 안 됐잖아. 어머니가 걱정하셨죠. 확실해요. 이 사람이에요. 제가 평생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은. 부모님은 한숨을 쉬셨지만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네가 행복하다면 괜찮아.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 네, 알겠어요. 결혼을 결심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민준 씨에게 전화했어요. 민준 씨, 저 결혼할게요. 정말요? 그의 목소리에 기쁨이 넘쳤죠. 네, 정말이에요.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아야카 씨, 사랑해요. 후회 안 하게 할게요. 저도 사랑해요. 2022년 4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국제결혼은 절차가 복잡했어요. 서류도 많았고 공증도 받아야 했죠. 하지만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먼저 혼인신고를 어디서 할지 정해야 했어요. 한국에서 할까? 일본에서 할까? 한국에서 하기로 했죠. 그게 배우자 비자 받기에 더 유리했거든요. 5월 초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단기 방문이었어요.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 비자 서류를 준비하러요. 민준 씨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아야카. 그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웃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6개월 만에 다시 만난 거였죠.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구청에 갔습니다. 혼인신고 서류를 제출했죠. 축하합니다. 직원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도장이 찍혔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는 부부가 되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민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가족이에요. 눈물이 났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배우자 비자 발급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였죠.
보통 23개월 걸려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해요? 일본에서 기다리셔야 해요. 비자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또 떨어져 있어야 한다니. 하지만 이번에는 끝이 보였어요. 비자만 나오면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이 왔어요. 민준 씨 회사의 인사팀장님이었죠. 민준 씨가 상황을 설명했더니 도와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국제결혼이면 회사에서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비자 발급 과정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팀장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우리 회사가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외국인 배우자들 많아요. 전담 변호사도 있고요. 그렇게 회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죠. 변호사분이 모든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부족하네요. 이렇게 보완하세요. 여기는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전문가의 도움 덕분에 절차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6월 말 비자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어요. 회사의 도움 덕분이었죠. 아야카 씨, 비자 나왔어요. 민준 씨의 흥분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바로 올 수 있어요. 알았어요. 준비할게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드디어 영구적으로 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보냈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아야카, 정말 가는 거야? 동료들이 물었죠. 네, 한국으로 가요. 결혼했어요. 축하해. 행복해. 모두가 축복해 주었어요. 작은 송별회도 열어주었죠. 가끔 연락해. 보고 싶을 거야. 물론이에요. 한국 놀러 오세요. 친구들과도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유미가 울었어요. 아야카, 정말 가는구나. 응, 가. 하지만 자주 올게. 행복해야 해. 알았지? 고마워, 유미. 내 덕분에 힘낼 수 있었어.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다녀올게요. 조심해라.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네, 알겠어요. 사랑해요. 2022년 7월 10일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편도 티켓이 아니라 새 인생의 시작이었죠. 배우자 비자가 여권에 찍혀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민준 씨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영해요, 아내. 그가 웃으며 말했죠. 고마워요, 남편.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네, 우리의 시작이에요. 공항을 나오며 한국의 하늘을 봤어요. 이제 이곳이 제 집이었죠.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 씨가 구한 원룸은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신촌 근처였죠. 좁지만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해요. 그의 말대로였어요. 짐을 풀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일본에서 가져온 물건들, 민준 씨의 물건들, 그리고 새로 산 가구들을 배치했죠. 여기는 당신 공간, 여기는 제 공간. 함께 사는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을 해야 했어요. 배우자 비자로는 취업에 제한이 없었지만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죠. 일본어 강사는 어때요? 민준 씨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찾아볼게요. 온라인으로 일본어 학원을 검색했죠. 서울에는 많았어요. 이력서를 여러 곳에 보냈습니다. 일본 네이티브 스피커, 국제관계학 전공, 한국어 가능 같은 강점을 어필했죠. 며칠 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강남의 한 학원에서 면접 요청이 왔습니다. 내일 오실 수 있어요? 네, 가능해요. 첫 면접이었죠. 긴장되었지만 자신 있었어요. 면접장에 갔습니다. 원장님이 친절하셨어요. 일본어로 자기소개해보세요. 유창하게 했죠. 한국어는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상 대화는 가능해요. 좋아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바로 가능해요. 그럼 다음 주부터 나오세요. 주 3일 오후반이에요. 합격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민준 씨에게 알렸어요. 일자리 구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그가 저를 안아 올렸죠. 이제 우리 둘 다 일하네요. 생활이 안정되겠어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생이나 직장인이었어요. 선생님, 일본 어디 출신이에요? 오사카요. 와, 오사카 弁들려주세요. 즐거웠어요. 가르치는 것이 재미있었죠. 학생들이 일본어를 배워가는 모습을 보는 게 뿌듯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일본 여행 잘 다녀왔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보람을 느꼈습니다. 월급도 받기 시작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제 돈으로 생활하니 자신감이 생겼죠. 이거 생활비예요. 민준 씨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벌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벌었으니 나눠야죠. 우리 가족이잖아요. 민준 씨가 웃었어요. 그래요, 우리 가족. 그 말이 좋았습니다. 생활이 안정되면서 미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리 세종으로 이사 갈까요? 제가 제안했죠. 세종요? 왜요? 거기 좋다면서요. 계획도시고 살기 좋대요. 민준 씨가 고민했습니다. 회사는 서울인데 통근할 수 있잖아요. KTX 타면 금방이에요. 생각해 볼게요. 한국어 공부도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생활 한국어를 넘어 전문적인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어요. 토픽 6급 따고 싶어요. 대단하네요. 열심히 해요. 한국 문화도 깊이 배우기 시작했죠. 한복 체험도 하고 전통 음식 만들기 수업도 들었어요. 한국이 정말 매력적인 나라예요. 진심이었습니다. 2022년 가을, 민준 씨 회사에서 세종 지점으로 발령 기회가 생겼어요. 아야카 씨 세종 지점에 자리가 났대요. 지원해볼까요? 진짜요? 해요. 지원했고 승인이 났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세종 근무였죠. 드디어 세종에 가요. 꿈꾸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세종의 집을 알아보러 갔습니다. 깨끗한 거리, 넓은 공원, 체계적인 도시 구조가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 정말 좋아요. 그치? 여기서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요.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신혼집이었죠.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네요. 감격스러웠어요. 원룸이 아닌 제대로 된 집이었죠.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1년은 짧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이 성장했죠. 서울아, 고마워. 이제 세종에서 새로 시작할게. 2023년 1월 세종으로 이사했습니다. 새 아파트는 밝고 넓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공원 풍경이 아름다웠죠.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민준 씨와 약속했습니다. 민준 씨는 세종 지점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서울보다 출퇴근이 편했죠. 일도 서울보다 여유로워요. 좋아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세종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강남 학원은 거리가 너무 멀었거든요. 세종에도 일본어 학원 있을까? 찾아봤지만 많지 않았어요. 대신 프리랜서 번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의뢰를 받아 일본어 마이너스 한국어 번역을 하는 거였죠. 시간도 자유롭고 괜찮네요. 집에서 일할 수 있어 좋았어요. 한국 생활에 점점 더 적응해 갔습니다.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동네 마트에서 장도 봤죠. 아야카 씨네? 이웃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어가 많이 늘었죠. 이제는 복잡한 대화도 가능했어요. 한국 생활 어때요? 너무 좋아요. 여기 정말 살기 좋아요. 봄이 왔습니다. 세종호수공원에 벚꽃이 피었어요. 민준 씨와 손잡고 산책했죠. 예쁘다. 만개한 벚꽃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3년 전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그 벚꽃 생각나요? 맞아요. 여의도 벚꽃. 민준 씨가 웃었죠. 그때 당신 사진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저도요. 그게 우리 시작이었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게 된 것도 그 봄이었어요. 민준 씨, 저 임신한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말했죠. 정말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확인해 주었어요. 축하합니다. 6주 됐네요. 감사합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죠.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네, 우리 아기예요. 행복했습니다. 완전한 가족이 되는 거였죠. 좋은 엄마 아빠가 될게요. 부모님께 전화드렸어요. 엄마, 저 임신했어요. 정말? 축하해, 아야카. 어머니가 기뻐하셨죠. 언제쯤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나요? 겨울쯤이요. 일본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처음으로 세종집에 오신 거였죠. 여기가 네가 사는 곳이구나. 네, 엄마. 예쁘죠? 민준 씨 부모님도 만났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는 자리였어요. 긴장했지만 잘 풀렸죠. 사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죠. 손주를 기다리는 마음은 같았으니까요. 건강하게 나아라. 네, 그럴게요. 여름이 되었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아빠 닮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엄마 닮아야죠. 더 예쁘잖아요. 우리는 매일 아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기 방을 준비했어요. 작은 방에 아기 침대, 옷장, 장난감들을 놓았죠. 여기가 우리 아기 방이에요. 설렜습니다. 이름도 미리 생각했어요. 한국 이름과 일본 이름 둘 다 지어주자. 좋은 생각이에요. 두 나라를 이어주는 아기였으니까요. 한국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임산부 모임에 나가면서 동네 엄마들과 친해졌죠. 아야카 씨는 일본 분이시구나. 네, 남편 따라 한국 왔어요. 한국 생활 힘들지 않아요?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너무 좋아요. 진심이었어요.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죠. 2023년 가을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배는 많이 불렀고 몸도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행복했죠. 곧 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정기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아기 위치가 좋지 않네요. 제왕절개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제왕절개요? 놀랐습니다. 자연분만을 원했거든요. 네, 아기가 거꾸로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돌아갈 수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왕절개는 수술이었죠. 위험할 수도 있고 회복도 오래 걸린다고 들었어요. 괜찮을까? 불안했습니다. 민준 씨가 위로해 주었어요.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 말씀 따르면 돼요. 중요한 건 아기와 당신이 건강한 거예요. 고마워요. 일주일 후 다시 검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거꾸로예요. 제왕절개 준비하세요. 확정된 거였죠.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11월 15일이었어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죠. 두려웠습니다. 수술을 받는 것도 엄마가 되는 것도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준 씨 회사에 위기가 온 거예요.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죠. 경기가 안 좋아서 인원 감축을 한대요. 설마 민준 씨가? 모르겠어요. 저도 안전하지 않아요. 불안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데 민준 씨가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죠? 밤마다 걱정했어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죠. 민준 씨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10월 말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준 씨는 다행히 포함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친한 동료들이 떠났죠. 미안해요. 제가 살아남아서. 민준 씨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아기 생각해요. 다행이에요. 위로했지만 민준 씨는 한동안 우울해했어요. 그걸 지켜보는 것도 힘들었죠. 11월이 되었습니다. 수술 2주 전이었어요. 몸 상태도 좋지 않았죠. 부기도 심하고 혈압도 높아졌어요. 조심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민준 씨는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저는 출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을 못 잤죠.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일본 부모님께 전화드렸어요.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아야카. 다 잘 될 거야. 엄마가 곁에 있어줄게. 어머니가 한국에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도착하시자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엄마.
우리 딸 많이 힘들었구나.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죠. 수술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엄마가 되는구나. 신기했어요. 동시에 두려웠죠. 잘할 수 있을까? 민준 씨가 손을 잡아주었어요. 당신은 잘할 거예요. 최고의 엄마가 될 거예요. 당신도 최고의 아빠가 될 거예요.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아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어요. 다음에 올 때는 아기와 함께겠네요. 설렜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침대에 누웠죠. 민준 씨와 어머니가 손을 잡아주었어요. 사랑해요. 저도요. 곧 만나요. 마취를 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아래쪽 감각이 없어졌어요. 시작할게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죠. 긴장되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의식이 흐릿했죠. 그러다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앵앵.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기. 딸입니다. 건강한 여자아기예요. 간호사님이 말씀하셨죠. 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이었어요. 안녕, 아가야. 엄마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이렇게 귀여운 아기를 낳다니. 민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아야카 씨, 우리 딸이에요. 그도 울고 있었어요. 예쁘죠? 너무 예뻐요. 당신 닮아서요. 이름은 뭐로 할까요? 사쿠라는 어때요? 벚꽃이잖아요. 우리 시작이었던 벚꽃. 좋아요. 한국 이름은 은서. 은혜은, 글서. 완벽해요. 사쿠라, 은서. 우리 딸의 이름이 정해졌어요. 두 나라를 잇는 이름이었죠. 안녕, 사쿠라. 안녕, 은서. 회복실에서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손녀를 안아보셨어요. 어머, 너무 예쁘다. 민준 씨 부모님도 오셨죠. 우리 손녀 복덩이네. 며칠 동안 입원했습니다. 회복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제왕절개 흉터가 아팠고 움직이기도 어려웠죠. 하지만 사쿠라를 볼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수유도 어려웠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었죠. 간호사님들이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안아보세요.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민준 씨는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달려왔죠. 오늘 은서 어땠어요? 잘 먹고 잘 자요. 천사예요. 퇴원날이 왔습니다. 사쿠라를 안고 집으로 향했어요. 우리 집에 오는 거야, 아가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에서의 첫날 밤은 힘들었어요. 사쿠라가 자주 울었거든요. 왜 우는 거야? 배고파? 기저귀?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준 씨도 도와주었어요. 기저귀 갈고 분유 타고 트림시키고 함께 해냈죠. 우리 잘하고 있죠? 당연하죠. 최고의 부모예요. 어머니가 한 달 동안 도와주셨습니다. 식사 준비, 청소, 육아까지 모든 걸 도와주셨죠. 엄마, 고마워요. 괜찮아. 이제 엄마가 된 네가 자랑스러워. 한 달 후 어머니가 일본으로 돌아가셨어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죠. 건강해라. 은서 잘 키우고. 네, 엄마. 조심히 가세요. 이제 진짜 우리만의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행복했어요. 사쿠라의 미소를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죠. 2024년 봄, 사쿠라는 돌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난 거예요. 시간 정말 빠르네요. 민준 씨와 말했죠. 그러게요. 어제 태어난 것 같은데.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모두 오셨어요. 한국 친구들, 일본 친구들도 왔죠. 작지만 따뜻한 잔치였습니다. 사쿠라가 돌잡이를 했어요. 뭘 잡을까? 모두가 지켜봤죠. 사쿠라는 망설이다가 책을 잡았습니다. 학자가 되겠네. 모두가 박수쳤어요. 우리 딸 똑똑해. 민준 씨가 자랑스러워했죠. 아빠 닮아서요. 아니, 엄마 닮았어요. 웃으며 다투었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또 다른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6급에 합격한 거예요. 정말요? 결과를 보고 소리쳤죠.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어요. 민준 씨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이네요. 그 자격증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세종시청에서 국제교류 담당 자리가 났거든요. 일본어 마이너스 한국어 가능한 사람 구함. 딱 저를 위한 자리 같았죠. 지원했고 면접을 봤어요. 아야카 씨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환영합니다. 합격이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이 된 거예요. 이제 안정적이에요. 기뻤습니다. 프리랜서에서 정규직으로 경력도 쌓고 복지도 좋았죠. 당신 덕분이에요, 민준 씨.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노력한 거죠. 일도 재미있었어요. 일본과 한국의 교류를 돕는 일이었죠. 일본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문화행사를 기획했어요. 제가 딱 맞는 일을 하고 있어요. 민준 씨도 승진했습니다. 팀장이 된 거예요. 축하해요, 팀장님. 고마워요, 아내. 우리 둘 다 커리어가 잘 풀려가고 있었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어요. 둘이 벌고 계획적으로 쓰고 저축도 했죠. 이제 좀 사는 것 같네요. 그러게요. 5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도 했습니다. 3방이었어요. 안방, 사쿠라 방, 그리고 서재였죠. 여기서 오래 살자. 네, 우리 집이에요. 한국 국적도 신청했습니다. 5년 거주 요건을 채웠거든요. 귀화하고 싶어요. 한국이 제 나라예요. 서류를 준비하며 생각했죠. 정말 한국 사람이 되는 거구나. 면접을 봤어요. 왜 한국 국적을 원하나요? 한국이 제 삶의 터전이에요. 남편도 한국 사람이고 딸도 한국에서 자라고 있어요. 저도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국 역사는 아시나요? 네, 열심히 공부했어요. 삼국시대부터 현대사까지 공부했죠. 한글날은 언제인가요? 10월 9일이요.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2024년 가을 드디어 한국 국적을 받았습니다. 선서식에 참석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서문을 낭독하며 울컥했죠. 민준 씨와 사쿠라가 함께 왔었어요. 엄마 축하해. 사쿠라가 손뼉 쳤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국적을 받고 나니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일 먼저 투표권이 생겼어요. 다음 선거 때 꼭 투표할 거예요. 한국 사회의 진짜 구성원이 된 느낌이었죠. 회사에서도 달라졌어요. 이제 공무원 신분이 완전히 안정되었네요. 상사분이 말씀하셨죠. 국적이 생기니 더 많은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일본-한국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오사카시와 세종시의 자매결연을 성사시켰죠. 제 고향이에요. 감격스러웠습니다. 제가 두 도시를 이어주는 다리가 된 거예요. 오사카 시장님이 세종에 방문하셨어요. 제가 통역과 안내를 맡았죠. 아야카 씨 덕분에 이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시장님께서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제 두 고향을 이을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진심이었습니다. 일본도 한국도 모두 제 나라였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어요. 지역신문에 인터뷰 요청이 왔죠. 일본에서 온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 두 나라를 잇다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아야카시 신문에 나왔어요.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죠. 부끄러웠지만 기뻤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반응이 있었어요. 저도 국제결혼했는데 힘내요. 한국 와줘서 고마워요. 따뜻한 댓글들이 달렸죠. 눈물이 났습니다. 사쿠라도 유명해졌어요. 저 일본-한국 혼혈 아기죠? 동네에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겼죠. 예뻐요. 언어는 뭐 쓰세요? 둘 다 써요. 이중언어로 키우고 있어요. 사쿠라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배우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일본어로, 민준 씨에게는 한국어로 말했죠. 엄마, 우유. 아빠, 밥. 귀여웠습니다. 유치원에 입학했을 때도 화제였어요. 사쿠라는 특별해요. 두 나라 문화를 다 알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친구들에게 일본 문화도 알려주고 있어요. 일본 부모님이 자주 한국에 오시기 시작했어요. 손녀가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자주 오세요. 여기가 엄마 집이기도 해요. 민준 씨 부모님과도 가까워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함께 보냈죠. 아야카가 우리 딸이야.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한국 전통 음식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 일본 사람이 한국 음식을 이렇게 잘 만들다니. 시어머님이 칭찬하셨죠. 일본 음식도 한국 친구들에게 소개했어요. 집들이 때 초밥을 만들어 대접했죠. 우와, 맛있어요. 일본 가지 않아도 되겠어요. 뿌듯했습니다. 문화교류 행사도 기획했어요. 일본 문화체험 부스를 세종시에 열었죠. 유카타 입어보기, 서예 체험, 다도 시연. 일본 문화 재미있어요. 시민들이 좋아했습니다. 반대로 오사카에서도 한국 문화 행사를 열었어요. K-POP 공연, 한복 체험, 한식 시연. 한국 정말 멋있어요. 일본 사람들의 반응도 좋았죠. 제 역할이 점점 커졌습니다. 단순한 통역이 아니라 문화를 잇는 달이었죠. 아야카 씨 덕분에 한일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상사분의 말씀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2025년 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전국 단위 언론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국제결혼 성공 사례를 다루고 싶어요. 방송 출연도 했습니다. KBS의 한 프로그램이었죠. 다문화 가정의 성공 스토리 특집이었어요. 민준 씨와 사쿠라도 함께 나왔습니다. 어떻게 만나셨어요? MC가 물었죠. 인스타그램이요. 벚꽃 사진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스튜디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힘든 순간은 없었나요? 많았어요. 비자 문제, 문화 차이, 언어 장벽. 하지만 사랑으로 이겨냈어요.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죠. 방송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SNS에서 화제가 되었죠. 감동적이에요. 저도 국제연애하고 있는데 힘 얻었어요. 한국이 이런 분들을 환영해야죠. 다른 다문화 가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한국 생활 적응이 어려워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도왔죠.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강연을 하거나 상담을 해주거나 멘토링을 했어요. 아야카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세종시에서도 제 역할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올해의 모범 공무원상을 받았어요. 시장님께서 직접 상을 주셨죠. 세종시의 자랑입니다. 시상식에서 소감을 말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완전한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저를 받아준 한국과 세종시에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어요. 오사카의 지역 방송에서 취재를 왔죠. 오사카 출신이 한국에서 성공하다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오사카 친구들이 연락했어요. 아야카, 방송 봤어. 대단해. 정말 행복해 보여. 축하해. 유미도 전화했습니다. 아야카, 자랑스러워. 네가 옳았어. 고마워, 유미. 네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진심이었어요. 유미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죠. 회사에서도 승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장으로 승진 축하합니다. 5년 차에 과장이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세종시와 여러 일본 도시들의 교류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역할이었죠. 책임이 크네요. 잘할 수 있어요. 민준 씨가 응원해 주었습니다. 민준 씨도 차장으로 승진했어요. 우리 둘 다 승진했네요. 우리 팀이니까. 서로의 성공을 축하했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차도 샀고 투자도 시작했어요. 사쿠라 교육비도 모으고 있어요. 좋은 엄마예요. 칭찬에 웃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완전히 안정되었어요. 이제는 뿌리를 내린 느낌이었죠. 여기가 제 집이에요. 영원히 살 거예요. 2025년 겨울,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 많이 변했네.
5년 전에 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사카에서 살던 조용하고 소극적이던 아야카는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감 넘치고 적극적이고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 되어 있었죠. 한국어도 유창해졌어요. 이제는 농담도 하고 사투리도 쓸 줄 알았죠. 어머, 진짜요? 세종 사투리도 조금 배웠습니다. 한국 문화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낯설었던 직접적인 의사소통도 이제는 자연스러웠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더 편해요. 요리 실력도 늘었습니다. 한국 음식, 일본 음식 모두 잘 만들었어요. 엄마 요리 최고. 사쿠라가 칭찬했죠. 고마워, 우리 딸. 사쿠라는 이제 4살이었어요. 밝고 명랑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죠. 한국어와 일본어를 자유롭게 섞어 쓰는 게 신기했어요. 엄마, 터데이는 뭐 해? 가끔 영어도 섞었습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거였죠. 오늘? 공원 갈까? 야타. 좋아요. 사쿠라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에게 두 나라의 문화를 물려줄 수 있어서 행복해. 사쿠라는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일본 혈통을 가진 특별한 아이였죠. 민준 씨와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했어요. 한 번의 눈빛으로 소통할 수 있었죠.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당신이 좋아하는 거. 난 당신이 좋아하는 거 먹고 싶은데. 이런 대화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부부 싸움도 가끔 했어요. 완벽한 관계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싸우는 법도 알았죠. 미안해. 나도 미안해. 금방 화해했습니다. 제 꿈도 생겼습니다. 국제교류 전문가가 되고 싶었어요.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나라들을 이어주는 일을 하고 싶었죠. 대학원 진학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국제관계학 석사 따고 싶어요. 민준 씨에게 말했죠. 좋은 생각이에요. 지원할게요. 사쿠라 키우면서 공부하기 힘들 텐데. 괜찮아요. 제가 도울게요. 당신 꿈 응원해요. 고마웠습니다. 책도 쓰고 싶었어요. 제 이야기를 담은 책이요. 국제결혼 두려워하지 마세요 같은 제목으로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강연 요청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대학교, 기업, 단체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기꺼이 하겠습니다. 강연할 때마다 말했어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심을 다하면 길이 열립니다. 청중들이 울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니 영광이에요. 진심이었죠. 제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했습니다. 2020년 봄, 인스타그램의 한 사진에서 시작된 인연. 그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힘든 순간들도 많았어요. 비자 거부, 문화 충격, 외로움, 두려움. 하지만 모두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나를 만들었어. 생각했죠.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 저는 대한민국 세종시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민준 씨와 귀여운 딸 사쿠라와 함께요. 매일이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과 함께 아침을 먹어요. 사쿠라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죠. 평범한 일상이지만 소중합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2021년 민준 씨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일본에 머물렀다면? 비자가 거부되었을 때 다시 시도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민준 씨도 사쿠라도 이 모든 것이 없었겠죠.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항상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습니다. 문화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진심은 통한다는 것이요. 물론 쉽지 않아요. 국제결혼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문화를 이해하고 언어를 배우고 행정 절차를 거치고 복잡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저도 했으니까요. 평범한 일본 여성이었던 제가 해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멀리 있어도 만나지 못해도 주변에서 반대해도요. 진심을 다한다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씩 넘어가면 돼요. 비자 문제,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언어 장벽, 공부하면 됩니다.
문화 차이? 이해하고 존중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저도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버텼고 결국 행복을 찾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멋진 나라예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사랑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한국 문화의 깊이, 한국 음식의 맛. 모든 것이 좋아요. 한국은 저를 받아주었어요. 외국인이었던 저에게 기회를 주었고, 인정해 주었고, 가족으로 맞아주었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세종시도 사랑합니다. 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에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어서 행복해요. 세종시가 제 고향이에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도 국제연애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꿈꾸고 계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있나요? 비자 문제로, 거리 문제로, 문화 차이로 고민하고 있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지만 이겨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요. 함께 이야기 나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감동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전하겠습니다. 친구나 가족 중에 국제연애를 하는 분이 있나요?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민준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보, 사랑해요.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평생 함께해요. 사쿠라에게도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딸,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가 항상 응원할게. 그리고 저를 응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2020년 봄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된 이야기.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는 사람으로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요. 5년 전에 저는 지금의 삶을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용기를 냈고, 도전했고, 이뤄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꿈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전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사랑과 용기, 그리고 인내.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저도 이것들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사랑하는 아야카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한국 이름도 있어요. 은주예요. 은혜은, 구슬주. 민준 씨가 지어준 이름이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요.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응원하고 함께 성장해요.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세종시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